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 중 일부가 사실은 여러분의 뇌세포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제가 35년간 환자분들께 추천해 온 세 가지 슈퍼푸드야말로 진짜 뇌 건강 지킴이죠. 이 진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건강에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본인이나 가족분 중에 기억력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알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런 증상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시죠? 아침에 먹은 게 뭔지 점심때쯤 되면 까먹으시죠? 손자 이름이 입에서 맴돌다가 나오지 않아서 당황하신 적 있으시죠? 제가 이런 환자분들을 매주 서너 분씩은 만납니다. 그분들 눈빛을 보면 두려움이 가득해요.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 말입니다. 제가 더 가슴 아픈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쓰셨는지 압니다. 은행나무 추출물, 오메가3 영양제, 뇌 건강 보조제, 기억력 게임 앱까지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쓰시면서도 효과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봐온 바로는 말이죠. 뇌 건강의 핵심은 바로 여러분의 식탁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의 부엌과 식탁에서 찾을 수 있는 답입니다. 제가 35년간 의사로서 이 방법을 제 자신뿐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께 5가지 위험한 음식을 경고해 드리고 그 다음에 3가지 슈퍼푸드로 뇌를 보호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뇌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뇌는 정교한 전기 회로망 같은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전기 시스템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전력이 공급되고 전선이 잘 절연되어 있어야 제대로 작동하잖아요. 뇌도 똑같습니다. 깨끗한 영양분이 공급되고 신경세포막이 건강해야 제대로 기능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본 것은 뭘까요? 여러분의 뇌를 공격하는 3가지 생물학적 악당이 있습니다. 첫째는 염증입니다. 이건 마치 불이 신경 경로를 타고 번지는 것과 같아요. 제가 MRI 영상에서 이걸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둘째는 산화 스트레스예요. 이건 노기전선을 부식시키는 것처럼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셋째는 인슐린 저항성이죠. 이게 생기면 뇌 연료 공급이 끊기는 겁니다. 제가 당뇨병 환자분들에게서 기억력 문제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식품 산업의 문제점이에요. 제가 3가지 큰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현대 가공식품들은 영양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중독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제가 이 산업을 35년간 지켜봤는데요. 그들의 목표는 여러분의 건강이 아니라 매출입니다. 둘째, 이런 식품들은 숨겨진 뇌 독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제가 성분표를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셋째, 이런 제품들이 건강하다고 광고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들으면 정말 화가 납니다.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대로 계속 속으면서 살 건가요? 아니면 진실을 알고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시겠어요? 제가 이제부터 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음식은 제가 35년 넘게 진료하면서 치매와 가장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본 것들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릴 때 정말 심각한 마음입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조언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를 구할 수 있는 경고예요. 첫 번째로 제가 경고하는 건 설탕 음료와 탄산음료입니다. 제가 이 음료들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콜라 한 캔을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되고 이게 반복되면 뇌가 인슐린에 저항하기 시작해요. 제가 이걸 뇌의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더 심각한 건 설탕이 뇌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제가 하루에 설탕 음료 2캔 이상 마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현저히 낮아요. 두 번째는 트랜스 지방과 튀긴 음식입니다. 제가 이걸 신경세포막의 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트랜스 지방이 신경세포막에 끼어 들어가서 막의 구조를 망가뜨리거든요. 제가 비유를 들자면 이건 벽돌집 벽에 스티로폼을 끼워 넣는 것과 같아요. 구조가 약해지고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제가 특히 우려하는 건 재사용한 기름에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도넛, 감자튀김 이런 것들이요. 세 번째로 제가 지적하는 건 정제된 흰 탄수화물입니다. 흰 빵, 흰 쌀밥, 흰 국수 같은 것들이죠. 제가 왜 이게 문제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음식들은 영양소가 다 제거되었지만 칼로리는 그대로예요. 여러분의 뇌는 배가 부른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영양 결핍 상태가 됩니다. 제가 이걸 빈칼로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게다가 이것들도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네 번째는 방부제가 든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특히 경고하는 건 아질산염이라는 방부제입니다. 이게 뇌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염증을 일으켜요. 제가 연구 결과를 봤는데 매일 가공육을 먹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매일 아침 햄을 드시던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걸 끊게 했더니 2달 만에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제가 여기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적당한 음주와 과도한 음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본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소주 2잔 이상, 맥주 2병 이상을 꾸준히 마시면 뇌세포가 직접적으로 손상됩니다. 알코올은 뇌세포막을 녹이고 신경전달 물질 균형을 깨뜨려요. 제가 알코올 의존증 환자분들을 보면 기억력 손상이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계산해 드릴게요. 제 진료실에서 본 바로는 이 5가지만 제대로 피해도 치매 위험이 30에서 40%는 줄어듭니다. 제가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세요? 10명 중 3, 4명이 위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결과를 직접 목격했고 연구들도 제 임상 경험을 뒷받침해 줍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들려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이웃이신 박 선생님 이야기예요. 이분이 3년 전에 저를 찾아오셨을 때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박 선생님은 67세셨고 증상이 정말 심각했어요. 제가 처음 박 선생님을 만났을 때 장면이 생생합니다. 며느리분이 함께 오셨는데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박 선생님은 손자 이름을 자꾸 까먹으셨대요. 셋째 손자 이름을 부르려다가 첫째 손자 이름을 부르고 그러다가 결국 아무 이름도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애라고만 부르신다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더 심각했던 건 길을 잃으신 거였어요. 박 선생님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40년을 사셨는데 어느 날 슈퍼마켓 갔다가 집을 못 찾으셨대요. 경비 아저씨가 모셔다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박 선생님 얼굴을 봤을 때 그 수치심과 두려움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 자존심 강하신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제가 가족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죽고 싶다고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박 선생님을 자세히 진찰하고 식습관을 물어봤어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매일 아침 햄과 흰빵으로 식사하시고 콜라를 물처럼 드셨어요. 점심은 주로 라면이나 우동 같은 면류였고요. 간식으로는 과자와 빵을 드셨습니다. 저녁만 제대로 된 한식을 드셨는데
그마저도 튀김이나 전 같은 기름진 음식이 많았어요. 제가 이 식단을 보고 바로 알았습니다. 박 선생님의 뇌가 영양 결핍 상태에서 독소에 노출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날 박 선생님과 며느리분께 1시간 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식단표를 짜 드렸어요. 제가 가장 강조한 건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5가지 위험 음식을 완전히 끊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제가 알려드릴 3가지 슈퍼푸드를 매일 드시라고 했죠. 제가 박 선생님의 변화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첫 달에는 혼란스러워 하시는 횟수가 줄었어요. 하루에 서너 번씩 멍하니 있으시던 게 한두 번으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놀란 건 3개월째였습니다. 박 선생님이 제 진료실에 오셔서 활짝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제가 어제 며느리하고 나눈 대화를 오늘 아침에 기억했다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제가 본 광경은 제 의사 생활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박 선생님이 손자들한테 옛날 요리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셨어요. 된장찌개 끓이는 법, 김치볶음밥 만드는 법, 그런 것들을요. 며느리분이 제게 전화하셔서 울먹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제가 알던 그 똑똑하고 당당하신 시어머니가 돌아오셨다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박 선생님을 통해 배운 건 절대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67세에 시작해도 뇌는 회복될 수 있어요. 음식이야말로 진짜 약이라는 걸 제가 이 사례를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뵀는데 증손자 이름까지 다 기억하신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3가지 슈퍼푸드와 정확한 섭취 방법입니다. 제가 35년간 이 방법을 제 환자분들께 알려드렸고, 제 자신도 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슈퍼푸드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것들이죠. 제가 왜 이걸 첫 번째로 꼽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생선들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문자 그대로 뇌세포막을 재건합니다. 제가 아까 트랜스 지방이 세포막을 망가뜨린다고 했죠. 오메가3은 그 반대예요. 세포막을 유연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여러분께 권하는 양은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손바닥만 한 크기입니다.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싼 연어를 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고등어가 오메가3 함량이 아주 훌륭해요. 제가 주로 고등어 구이를 해 먹습니다. 두 번째는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것들이요. 제가 이 과일들을 뇌의 소방수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이 뇌의 염증을 꺼주거든요. 제가 아까 염증이 불처럼 번진다고 했죠. 베리류의 안토시아닌이 그 불을 끄는 겁니다. 제가 권하는 양은 하루에 1컵 정도예요. 신선한 것도 좋고 냉동도 괜찮습니다. 제가 주로 아침에 요거트에 섞어서 먹거나 오후 간식으로 먹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매일 블루베리를 드신 분은 6개월 후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녹색 잎채소와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것들이죠. 제가 이것들을 뇌의 영양 공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채소들에는 비타민 B군과 엽산이 풍부해요. 제가 왜 이게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비타민 B와 엽산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합니다. 이게 부족하면 뇌가 제대로 소통할 수 없어요. 제가 권하는 양은 하루에 2컵 정도입니다. 익힌 것도 좋고 생으로 먹어도 좋아요. 제가 주로 된장국에 넣거나 나물로 무쳐 먹습니다. 우리 한식에 잘 어울리잖아요. 제가 이제 3가지 황금 법칙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품질입니다. 제가 가능하면 자연산 생선과 유기농 채소를 선택하라고 권합니다. 물론 비용이 부담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냉동 제품도 괜찮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냉동 블루베리나 냉동 고등어도 영양가가 충분히 보존되어 있어요. 둘째, 꾸준함입니다. 제가 이걸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먹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비유를 들자면 뇌 건강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셋째, 조합입니다. 제가 발견한 건 이 세 가지 슈퍼푸드가 함께 작용할 때 시너지가 난다는 겁니다. 오메가3이 세포막을 건강하게 만들면 항산화제가 더 잘 흡수되고 비타민 B가 그걸 활용해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거죠. 제가 환자분들께 점심은 생선 요리에 시금치 나물, 간식은 블루베리 이런 식으로 조합하라고 권합니다. 제가 여기서 꼭 안전주의 사항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첫째, 생선의 경우 큰 생선은 수은 함량이 높을 수 있어요. 제가 권하는 건 작은 생선 위주로 드시라는 겁니다. 고등어, 정어리, 멸치 같은 것들이요. 둘째,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3 보충제를 드시기 전에 제게 꼭 상담하세요.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셋째, 채소를 생으로 많이 드시는 분들은 갑상선 기능을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응용 기술을 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타이밍이에요. 제가 발견한 건 점심에 생선을 드시면 오후 내내 정신이 맑다는 겁니다. 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에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죠. 제 자신도 점심은 거의 항상 생선 요리를 먹습니다. 둘째, 조리 방법입니다. 제가 특히 추천하는 건 찜이나 약한 불의 굽기예요. 오메가3은 고온에 약하거든요. 제가 주로 고등어를 찔 때는 생강 몇 조각을 같이 넣습니다. 비린내도 잡아주고 소화도 잘 되게 해줘요. 브로콜리는 살짝만 데쳐서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합니다. 제가 35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의료 철학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믿는 건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겁니다. 음식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게 제가 처방할 수 있는 어떤 약보다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부작용도 없죠. 제가 왜 이렇게 음식을 강조하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비용을 계산해 드리죠. 치매약은 한 달에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듭니다. 게다가 완치가 아니라 진행을 늦추는 정도예요. 반면에 제가 알려드린 슈퍼푸드 식단은 한 달에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 연간 10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예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병이 생긴 후에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병이 안 생기게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큰 그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히 치매를 피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진짜 바라는 건 여러분이 손주들과 선명한 기억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생활하시면서 존엄성을 지키시는 겁니다. 여든, 아흔까지 정신 또렷하게 사시면서 지혜를 나누시는 겁니다. 제가 박 선생님한테서 본 것처럼요. 제가 여러분께 도전 과제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번 주에 위험한 음식 하나를 끊으세요. 콜라를 끊으시든 햄을 끊으시든요. 그리고 슈퍼푸드 하나를 매일 드세요. 블루베리 한 컵이든 고등어 한 토막이든요. 2주 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체크해 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35년간 의사로서 제가 배운 건 여러분의 뇌 건강이 여러분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유전자 탓을 하실 필요 없어요. 나이 탓을 하실 필요도 없어요. 제가 본 건 70대,
80대에도 뇌가 회복되고 좋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지식을 활용해서 소중한 기억들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또렷하고 건강한 정신으로 사시는 겁니다. PAL, the five foods that increase dementia risk, plus the superfoods that protect your brain.